안녕하십니까, 강남규입니다. 2025년 9월 7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서울 경마장 10개 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장 6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7경주에 코리아 스프린터 그리고 8경주에 코리아컵 대상경주, 국제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일본 말들이 비교적 조금 우위를 점하는 그런 에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 굵직한 두 개의 대상경주를 제외하고는 편성 자체는 약간 좀 루즈한 맛이 없지 않아 있죠. 약간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기복마 편성에서는 또 가전의 인기 마필들에 대한 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주 성격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경주가 좀 많은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서울 경마장은 3경주, 6경주 그리고 마지막 10경주가 추천 경주고요. 부산 경마장은 2경주와 4경주, 5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굉장히 혼조도가 높아요. 일단 인기적인 심에서는 이번 굿모닝컴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굿모닝컴은 지난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착순 변경으로 이제 2착으로 밀려난 그런 마필인데, 일단 데뷔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전개가 너무 잘 풀렸다는 점에서는 요거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6번 게이트의 영원한 스타 그리고 7번마 라이트윙 요 두 마필이 거의 도주성 선의 경험을 펼치면서 앞선 자체를 굉장히 빨리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후미권에 있었던 굿모닝컴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개라면 이 굿모닝컴도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완벽하게 믿고 가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어게인 군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어게인 군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굿모닝컴이랑 같은 레이스에서 역시 후미권에서 이제 취업을 시도했는데 결승선에서 약간 진로가 막히는 불운이 좀 있었어요. 막판 끝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어게인 군밴도 지난번에 전개가 그렇게 아주 잘 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앞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수성 레이스를 펼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진로가 막히는 불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굿모닝컴보다는 오히려 어게인 굿맨이 이번 경기는 좀 더 나은 성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3번마 파워풀 파트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잘 탔어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1번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주로가 무거웠었죠. 안쪽이 그 혜택이 아니라 좀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3착인데 걸음발 자체는 좋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기본적인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풀 파트너도 결코 무시는 못하죠. 따라서 안쪽에 있는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고, 특히 이제 이번만 굿모닝컴이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다는 프리엠을 안고서 좀 더 많이 팔리는데 전개가 잘 풀렸다는 점에서는 요것도 좀 불안하죠. 따라서 파워풀 파트너 또 어게인 굿맨 요거 나쁘지 않고요.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 노리고 가야죠. 그 마필은 이 11번마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굿모닝컴 또 어게인 굿맨 같은 레이스에서 레이스 운영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6착에 머물긴 했지만 무난한 정력을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에 외곽을 돌고 좀 앞에 빨리 좀 갖다 붙였죠. 아무래도 이제 그 6번, 7번이 막 도주를 해서 나가니까 좀 서둘러서 앞에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 페이스에 말리면서 레이스가 좀 꼬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혈통도 기대치는 있는 마필이에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긴 한데 데뷔전 때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고 경주를 한 차례 치러내면서 걸음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KT 불리함이 있지만 이끌림이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이끌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8번만 무적함대, 여기에 10번만 베스트 라지, 또 4번만 라운 스나이퍼,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자주우지하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 이제 로드 투 스타, 진주의 심장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 로드 투 스타나 진주의 심장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일단 로드 투 스타 같은 경우도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가 돼야 뭐가 될 텐데
혈통적 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거리에서는 좀 불리하고, 이 6번마 진주의 심장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가서 전혀 버텨내지 못하면서 완전히 서버리는 아쉬움을 남겼죠. 물론 그 전에 6월 21일 경주 때는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워낙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마 라운 스나이퍼, 또 8번마 무적함대, 여기에 10번마 베스트라지, 요런 마필들을 상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마 라운 스나이퍼 요거 가능하죠. 라운 스나이퍼는 혈통적 대치가 워낙 높은 마필이에요. 데뷔전 때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서두르고 자리를 못 잡고 외곽에서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경주를 한 차례 치러냈고 선행도 가능하죠. 이번 경주 안쪽이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뭐 진주의 심장 정도가 이제 앞선이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라운 스나이퍼가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고 인기 마필인 이 무적함대가 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무적함대라는 마필은 발주가 역시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올라올 때의 탄력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체가 또 왜소한 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신 앞에 갖다 붙여놓고 버티기를 시도하는 마필들이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무적함대가 너무 많은 인기를 끄는 측면에 있어서는 요건 경계를 해야 되고, 10번은 베스트라지 나쁘지 않아요. 일단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 베스트라지라는 마필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있죠. 그리고 이제 데뷔 초반에는 마체 가격 역시 굉장히 외세했었죠. 420km. 근데 지난 8월 14일 날 6개월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주행검사를 치를 때 450km 마체력이 좀 증가하면서 마필이 좀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베스트라지라는 마필도 외곽 KT 불리함이 있지만 충분히 한 타임 빨리 움직이면서 외곽에서 앞선 공략이 가능하죠.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여력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어차피 주행검사 통과에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발주가 늦은 상태에서 뭐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면서 막판에 퀴브 시도할 때 올라올 때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베스트라지와 라운 스나이퍼 요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무적함대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인데 4번, 8번, 10번 요 세 마필 중에서는 무적함대가 다소 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등급 1700m 견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역시 뭐 5등급에 1700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상이에요. 1번마 블랙시대, 또 외곽에 11번마 희망밴드, 요 두 마필이 대끼리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것도 좀 불안하죠. 액면적으로는 뭐 두 마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고 갈 정도의 마필들은 아니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블랙시대는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죠. 문제는 이제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났고, 또한 지난번에는 이제 블랙시대가 그 무거운 주로 이제 안쪽이 무거운 거고 이제 바깥쪽이 가벼웠기 때문에 추입이 제대로 먹힐 수 있었어요. 물론 이번 경주 스타트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행을 할 정도로 아주 게이트들이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실버문, 뭐 뷰티풀 하성, 그리고 9번 승리 바로 이런 마필들도 앞선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블랙시대도 요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11번만 희망밴드도 마찬가지예요. 희망밴드는 뭐 조강도는 좀 더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역시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희망밴드라는 마필이 아직 우승이 없죠. 준우승만 두 차례고, 그 전에 6월 1일, 6월 28일 역시 최적의 전개 끝에 3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1700을 뛰어왔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필이 고유 능력 자체가 그렇게 아주 센 마필이 아니기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믿고 가기는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 블랙시대나 희망의 밴드 이들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고 두 마필 모두 빠질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액면적으로는 정말 조금 눈꼽만큼 나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은근히 복병마들의 선정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충분히 이게 1700인데 레이스 이름이 아주 빠르지는 않은데 좀 앞에 가려고 하는 마필들이 많아요. 앞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위권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정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 한두를 역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요거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를 제대로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요거를 뭐 주력 막권으로까지 공략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박남규 스타일답게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죠. 아무래도 팔리는 마필들이 좀 낮긴 해요. 역시 최근에 이제 10만 에이스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강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오아시스 기적과 오버 드림 레이서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오아시스 기적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 때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인기도 어느 정도 끌었고 안쪽 1번 게이트 1점을 10분 활용했지만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릿한 맛이 없어요. 이 마필도 스피드보다는 이제 힘으로 뛰고 또한 이제 경주거리가 늘어났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부터 능력을 발휘해낼 정도의 마필은 아니었고 지난번에는 역시 3차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착차가 우승마와 13마신입니다. 약간의 성장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오아시스 기적도 그런 측면에서는 믿고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전 불안하다 봅니다. 오히려 오버 드림 레이서가 낫죠. 이 드림 레이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데뷔전 때는 거의 조교를 못했어요. 굉장히 약한 조교 끝에 그냥 컨디션만 조율하고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죠. 5차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정상적인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난번보다는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는 마필이고 혈통주 기대시도 나름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약간의 힘이 좀 늦게 차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지난 데뷔전 때 조교도 그렇게 설렁설렁 해놓고 착순권에 갖다 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나름 사이즈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아시스 기적보다는 드림 레이서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브리더 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앞에 갖다 붙이긴 했어요. 스피드는 좀 나오는 혈통인데 외곽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기는 또 쉽진 않죠. 깊적인 선행을 간다리면 메리트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외곽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샤이닝 원 같은 경우도 마체가 왜소한 마필이에요. 혈통적 이드시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지난 데뷔전 때도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샤이닝 원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3번마 보텍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보텍스 같은 경우도 데뷔전 때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였었는데 발주가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1번 게이트가 좀 도구로 작용이 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지만 보텍스도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3번 게이트라면 지난번보다는 한 템 빨리 움직이면서 선위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3번마 보텍스와 5번마 드림 레이서 3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3번마 비상비리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7번마 글로벌 기상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저는 요거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요거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 비상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완전히 바닥권에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2착을 왔는데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3착과 이제 목 차이였고 역시 그 안쪽 주로가 무거운 그러면서 취입이 워낙 잘 통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 주류의 영향도 충분히 본마필이에요. 거기다 부담 용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비상벨의 그
기복의 여지 높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믿고 가긴 어렵고, 글로벌 기상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지난번에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온 그런 마필인데, 일단 승급전이라는 또한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기는 나름 있어요. 데뷔전 때는 뭐 착지 불량으로 기수가 이제 뭐 낙마를 할 뻔하면서도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아직까지는 깔끔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제 서울경마장도 주로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비상벨이나 글로벌 기상이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후미권에서, 물론 이제 비상벨은 좀 한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 전에 6월 1일 경주를 보면 이제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또 앞에가 더 붙이려다 보면 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기상도 여기 발주에 대한 부담이 있고 여기에 승급자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봐요. 10번만 3정 레이디 좋죠. 10번만 3정 레이디는 이제 역시 부담 중량은 좀 늘어났어요. 3kg. 거기다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외곽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죠. 어쨌든 최외곽이기 때문에 뭐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고 선행권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3정 레이디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앞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8번만 라운 사일런스도 좋죠. 라운 사일런스 같은 경우도 지난 6월달에 이제 승급전에서는 컨디션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에 역시 4차기에 갖다 대면서 나름 올라오는 그런 끈기를 보여줬죠. 이마필도 기적인 선행이 가능해요. 이마필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한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행을 간다면 모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3장 레이디가 뭐 외곽에서 아니면 1번만 이스트 킹스톤이 뭐 죽어라 하고 내뺀다 그러면 뭐 보내놓고 외곽에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 운영하면 뭐 충분히 라운 사일런스가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모래를 피하는 순간에는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8번만 라운 사일런스와 10번만 3정 레이디, 8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경입니다. 편성은 뭐 이렇게 썩 강한 편성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1번마 IMF는 요거는 뭐 추막감으로 놓고 가야죠. IMF는 지난 데뷔전 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3차기에 머물렀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배당판에서도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팔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선행을 가서 버텨내면서 3차기인데 오늘은 뭐 컨디션 좋아요. 많이 올라왔고 다시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MF는 여기서 뭐 추막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요거 하나같이 못 믿습니다. 엠버니 같은 경우는 혈통 기대치는 요거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전혀 그 혈통적 기대치만큼의 뒷받침이 안 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9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엠버니가 많이 팔리는데 단실박이수 기승이죠. 요건 뭐 믿고 들어가기는 2% 부족한 상황이고, 닥터카라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1일날 입상을 했죠. 그때 당시에 편성도 굉장히 약했고 그때 체력이 연결하면서 2착을 왔어요. 그렇지만 직전 경주 역시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심한 기복을 보여준 마필이죠. 뭐 기승기수는 모르고 다실박이수이기 때문에 대끼리 주대끼리 항상 하는데 믿고 가기는 어렵고, 서기초원이라는 마필도 사실 별거 없어요. 이 마필도 지난 7월 20일날 3차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편성도 약했고 또 결승선에서 주행불량기를 보여주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역시 심한 기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발주가 레이스 흐름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발주가 되는 마필이지만 주행불량기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1번마 IMF에 붙이면서 요거 줄에 한 방이에요. 아주 뭐 좋은 배당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요렇게 약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요 인기 마필들 뭐 서규청원이나 엠버니, 닥터카라 이런 마필들을 믿고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삼복에서는 좀 크게 터질 수 있어요.
복대복 막곤이 2착 3착으로 같이 엮어버리면 요게 삼복승 쓰기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삼복에 대한 메리트까지 이번 경주 역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어쨌든 주력은 1번 IMF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승부를 보고 더 큰 배당은 삼복에 대한 메리트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기본마 편성이죠. 이번 경주도 안쪽에 2번마 포에틱 누비, 또 IM고 제라킨, 또 메디샤크, 또 다이아록 이런 마필이 팔려요. 아무래도 뭐 팔리는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포에틱 누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함은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발에 아쉬움이 좀 있는 마필인데 착수권에 곧잘 진입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 1위로 부상이 됐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레이스름이나 또한 편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포에틱 누비라는 마필도 전형적으로 좀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확실한 믿음, 충만을 놓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IM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지난 5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두 차례 레이스에서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팔리는데 뭐 믿고 가기는 어렵고, 제라킨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전에 7월 달에는 외곽에서 배당을 터뜨렸었던 그런 마필이지만 그때 역시 편성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매니사크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5살짜리 마필이에요. 36번을 뛰면서 아직 우승이 없고 준우승만 5번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가능성이나 뭐 꾸준함 이런 것 때문에 팔리는데 믿고 가기는 좀 부족하죠. 포에틱 누비조차도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갈 수 있죠. 저는 그 마필은 이 7번 청해제일이라고 봅니다. 이 청해질은 2번마 포에틱 누비에 이거 한 집에서 나온 마필이에요. 청해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다를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성적으로 연결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고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오는데 청해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마필이죠. 발주가 아주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이면서 앞에 갖다 붙이거나 선리권에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한지 승부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포에틱 누비가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또 복태복 맞고로 엮일 가능성은 가능성도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청해제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피노파워, 여기에 11번마 캉캉스텝, 요 두 마필이 대길이에요. 역시 이 편성은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노파워나 캉캉스텝 요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단 뭐 캉캉스텝은 외곽이지만 선행을 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피노파워는 1번 게이트에서 체력의 연계, 선의권에서의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개적으로는 요 두 마필이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마필이 대길 형성하고 있는데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물론 액면적으로는 피노파워나 캉크스텝이 예상대로 캉스텝이 쉽게 선행을 가고 피노파워가 그 뒤에 바로 붙이면서 움직인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1번, 11번 뭐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다른 마필들을 압도하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냥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는 약간 있는 그 정도고 플라잉 챔피언 같은 경우는 역시 16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린 것은 요건 약간 불리하죠. 지난번에 1200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4차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봐요. 발주가 안 되고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은 좀 짧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600은 약간 메리트가 역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퓨어마린 같은 경우도 조경들은 뭐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일단 이 마필도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조경도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데, 문제는 이 마필도 역시 좀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극대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6월 13일 날 선행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가서 유일하게 이제 우승을 한 차례 기록했습니다만, 최근에 승급해서는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도 역시 버텨내지 못했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제 55kg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웠었던 그런 상황인데, 52kg면 해볼만 하긴 한데 믿고 가기는 역시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이 팔로마 골든스폿입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상태감 좋아요.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컨디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좀 힘이 붙어가면서 걸음발의 변화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11일 날 11번 게이트에서요, 그때 당시에 요거 추천 경주로 노려가서 뭐 우승까지 거머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나름 뭐 후미권에서 움직였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 탄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승급해서 한 차례 적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도를 좀 더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신경 써서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마필은 추임 마필로 분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레이스 이름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골든스폿의 막판 한발 가능성은 다시 한번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은 8번마 골든스폿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경입니다. 6번마 서울빙고와 8번마 영파이터, 여기에 3번 성실대로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에서는 8번마 영파이터를 주력 맞고는 가져가야죠. 영파이터는 요거는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 역시 우승을 거머쥐었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외곽 게이트가 훨씬 유리했어요. 주로상으로는. 그러면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물론 주로의 덕을 본 건 있긴 한데, 마필이 자력으로 올라올 때 그 탄력은 상당히 날카로웠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주로의 유리함 가지고 우승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혈통지 지대시에 뒷받침이 되는 마필이고, 거기다 조경도까지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레이스에서는 영파이터가 지난번보다는 한 템 빨리 움직이면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파이터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6번마 서울빙고 같은 경우도 물론 스타트 능력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 이제 7월달에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와서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성실대로도 이제 안쪽에서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성실대로가 지난번에 이제 5등급으로 강급이 됐어요. 그리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 경기를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야말로 최선의 삼창입니다. 따라서 성실대로가 뭐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플러스 알파는 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름 정말 쥐어짠 3차이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는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영파이터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노려가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어요. 일단은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리는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최근에 그래도 뭐 가능성을 보여줬다든가 또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팔리는데, 그렇지 않은 마필들과 그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인기 마필들을 불안하게 인정하고 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보병을 노리고 가야죠. 거기다 컨디션 변화까지 보여준다면 땡큐죠. 따라서 그런 그 보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8번마 영파이터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역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서울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본병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전반적으로 오늘 뭐 부산경마장 같은 경우는 일요경마는 좀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좀 쉽게 인기마로 부상이 됐고, 또 그렇지 않은 마필들은 아예 무시를 당하는, 그렇지만 전력차는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저 부산경마장이 오늘 계속해서 배당을 선사해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그런 애 있어요. 물론 이제 6번바 파차마마가 최근에 액면은 가장 좋죠. 여기 이제 3번바 닥터시티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일단 파차마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도주성 레이스를 펼치면서 버텨내지 못했어요. 막필이 좀 폭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잘 제어한다면 다시바 기수가 나름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얼마만큼 또 잘 제어를 하냐 문제고, 안쪽에 1번 플렉스 엔진도 선행이 가능하고 닥터시티도 역시 선행이 가능해요. 인기 마필들이 지금 다 앞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차마마가 쉽게 선행을 가서 페이스로 성공하면 버텨낼 수는 있는데, 닥터시티나 플렉스 엔진이 먼저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외곽에서 감고 선행을 간다면 파차마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닥터시티 같은 경우도 부담 영역이 2.5가 늘어났어요. 안쪽에서 뭐 깔끔하게 선행을 갈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일단 게이트 이탈 자체는 그래도 파차마마가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삭순권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닥터시티도 역시 좀 불안하고, 플렉스 엔진도 역시 승급전이에요.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믿고 가기에는 역시 이 마필도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뭐 6번, 3번, 1번 나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어느 한 마필 정말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다 2%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도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지금 여러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인기 순위대로 경주가 흘러가기가 쉽지 않아요. 의외로 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제 관리형 복부형 한도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컨디션도 잘 조율을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병에 선정 가능성이 열려 있고, 물론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북대북 맞고로 역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그랬을 때는 뭐 바로 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점까지 우리는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앞에 싸워서 앞선이 무너지는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뒤에 있었던 어느 마필 다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배당이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북대북 막권을 뭐 주력 막권으로까지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오늘 부산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연속해서 부산경마입니다. 코리아컵이 이제 중계방송 관계 때문에 좀 서울 부산 교차가 아니라 부산 4경주에 이어서 바로 부산 5경주가 이번 경주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산 5경주도 4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견입니다. 오늘 부산경마장 세 번째 추천견인데요. 6번만 석세스 카우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석세스 카우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야죠. 석세스 카우 같은 경우는 편성도 잘 만났어요. 잘 만났고, 일단 이 마필이 좀 예전에는 발주가 좀 안 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월 27일 날 그때 첫 승을 거둘 때 발주가 되면서 앞에 갖다 붙이면서 최대 경기 끝에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는 역시 승급전에서 3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외곽에서 좀 무리를 했죠. 따라서 뭐 이번 경주 선행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서스카우가 역시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서스카우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못 믿습니다. 메가머신, 돌아온 삼성, 다이아나이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됐는데, 메가머신도 지난번에 외곽을 돌긴 했지만 다였어요. 그게 3차기 우승마와는 13마실이에요. 큰 의미 없는 3차기였고, 돌아온 삼성은 뭐 기적인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선행을 가서 최대한 페이스를 늦추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완전히 끝걸음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이아나이트도 승급전이에요.
지난번 편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죠. 6등급의 그것도 이제 중하위권 편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급을 해서는 다소 좀 적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여러모로 봤을 때 역시 석세스 카워가 가장 낫기 때문에 요걸 주력 마건으로 가져가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하나같이 다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좀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해결이 되면 좀 나은 성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부분을 딱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해서 인기 대회를 많이 밀려나 있지만 뭐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6번마 석세스 카워에 붙이면서 요거 역시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승부를 걸어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입니다. 국제 교류 대상 경주죠. 작년에 이제 우승만 2023년, 2024년 2연패의 리메이크가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리메이크가 국내에 오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마사회에서 이제 출전마에 선정해서 탈락을 시켰죠.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리메이크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이제 탈락을 시켰고, 지난 대회는 작년에는 이제 리메이크와 제스포 크로네 일본산 두 마필이 역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일본산 마필들이 아무래도 좀 비교 위에는 있어요. 지난 리메이크나 제스포 크로네보다는 조금 마필의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이 출전을 했어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대회보다는 좀 약해진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일본산 마필들이 비교 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외곽이 13번마 치카파, 12번마 타가노 뷰티, 그리고 안쪽에 2번마 선라이즈 호크, 요 세 마필이 비교적 낫다 이렇게 봐야죠. 13번마 치카파 능력 마필이에요. 지금 4살짜리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7번을 뛰면서 5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이 마필도 뭐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이제 8월 11일 날 일본 G3에서 인기 2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쉽게 4차에 머물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단거리에서는 뭐 극강의 능력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거기다가 이 기습기수가 굉장히 좀 유명한 기수죠. 다케 유타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 다케 유타카 기수가 이 치카파의 능력을 얼마든지 극대화하면서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뭐 단거리 추임마에 가까운 그런 마필이에요.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닌데 막판에 참았다가 올라올 때 탄력은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카파의 그 추입, 아니면 한때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치카파 선전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도 타가노 뷰티와 선라이즈 호크, 요 두 마필 중에서 입상마가 가질 공산이 높은데, 이번 선라이즈 호크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 선라이즈 호크 같은 경우는 6살짜리 마필이에요. 20전을 뛰면서 이제 7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G3에서 이제 우승 경험이 있죠. 자, 최근에는 조금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토카이 G3 경주에서는 좀 10위, 좀 졸전을 펼쳤지만, 그 전에 4월달 경주 G3 도쿄 스프린트에서는 2착을 왔고, 여기에 또 2월 24일날 G3 카츠키 나카 길먼 경주에서도 역시 입상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약간 부진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전성기 못지않은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라이즈 호크도 충분히 그 탄력을 살려낼 공산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타가노 뷰티 같은 경우는 노장 마필이죠. 8살짜리 마필이고, 사실 걸음발은 다 드러났어요. G3에서 뭐 입상 기회는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이렇다 걸음을 기록하지 못했고,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타가노 뷰티는 이제 이번이 해외 첫 원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치카파나 선라이즈 호크보다는 기본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인데 거기다 6살짜리의 노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치카파나 선라이즈 호크를 상대하기는 다소 좀 버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국내산 마필 중에서는 역시 비제로 카볼러가 대안의 마필이 될 수 있는데 선라이즈 호크나 치카파를 상대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번만 치카파와 2번 선라이즈 호크 역시 이번 당일 연도도 일본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3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 1800으로 펼치는 코리아컵 대상경주입니다. 역시 굵직굵직한 대상경주죠.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인데요. 역시 2023년 2024년 우승마 크라운 프라이드가 역시 출전을 못했어요. 앞에 이제 그 7경주의 스프린터의 리메이크처럼 최근에 성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3연패는 무산이 됐죠. 이 마필도 신청을 했어요. 마사회에. 그렇지만 선정 과정에서 역시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졌고 크라운 프라이드가 작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여기 이제 윌슨 테소로가 2착을 왔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작년 대회도 일본산 두 마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작년에 이제 크라운 프라이드나 윌슨 테소로보다는 역시 마필의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역시 그래도 역시 일본 마필들이 국내산 마필은 스피드형이나 서스드 베파보다는 한 수 위의 기량을 역시 지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일본산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제 배당판 자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3번만 램제트 여기에 두라 에레데 틱테이언 요 세 마필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저는 이 3번만 램제트가 가장 세다고 봅니다. 이 램제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2월달에 사우디컵에 출전을 했었어요. 뭐 비록 8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사우디컵에 출전했었고 그리고 4월달에는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했어요. 그때 당시 인기 5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9착에 머무른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직전 경주죠. 7월 2일날 제왕상 G1에 출전해서 램제트가 역시 인기 3위였고 그때 당시 인기 2위가 윌슨 테소로 지난 대회 2착을 온 그 마필인데 윌슨 테소로한테는 번번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시 윌슨 테소로가 한 수 위에 램제트보다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왕성에서는 이제 윌슨 테소로가 5착 램제트가 6착을 기록하면서 나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일본 마필 중에서는 가장 세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게이트 이점도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전개가 이제 약간 그 스타트 때 무리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필이 나온 대로 나와서 3사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무빙을 뛰는 그런 스타일이죠. 앞에 갖다 붙이면서 버텨내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각질도 우리나라랑 잘 어울린다고 봐요. 따라서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램제트가 역시 한 템 빨리 움직이면서 3사건으로 돌아오면서 선두권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램제트의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6번마 두라에레드인데 이 두라에레드는 지원에서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있는 마필이에요. 뭐 그동안 이제 지원에서 뭐 램제트나 딕테이어는 우승 경험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원에서 우승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는 두라에레드가 어떤 경주 그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나은데 문제는 이제 두라에레드가 2살짜 2세 때 지원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3세 시즌에도 나름 뭐 그렇게 2세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3세 때. 근데 4세, 5세가 되면서 예전에 2세 때 보여줬던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지난번에 8월 9일이죠. G3 경주에서 그때 당시에 대기로 팔렸어요. 그리고 7착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고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두바이 월드컵에서 5착까지 올라오는 5착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찍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하향세가 좀 도드라진다는 점에서는 두라에레드 용 믿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틱테이언이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틱테이언 같은 경우도 7살짜리 마필이죠. 노장이죠. 뭐 29전을 뛰면서 이제 9승의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틱테이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죠. 7월 2일 날 제왕상 대상 경주 지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윌슨 태소로 그리고 램제트를 이기면서 4착을 차지합니다. 그때 인기순위 7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7살짜리 마필이지만 최근에 조시가 가장 좋은 마필은 틱테이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둘의 에레드나 램제트 이런 마필보다는 상대적으로 네임 분량은 좀 떨어지지만, 틱테이언이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는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윌슨 태소로 램제트 가볍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4월달에 가와사키 기념경주에서도 인기 위기였습니다만 2착을 갖다 대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만큼 최근에 조시는 가장 좋은 마필이 틱테이언이기 때문에 투라 LLD를 제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3번마 램제트와 7번마 틱테이언, 3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워낙 기본마 편성이죠. 뭐 대선 경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이제 특별 경주가 5개 있다 보니까 능력 마필들이 대부분 그쪽 경주에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주는 조금 루즈한 맛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 경주도 약간 그렇죠. 일단 액면적으로는 나올 대왕, 뉴질랜드 삭스 요 두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대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들어요. 일단 7번만 나올 대왕은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죠. 나올 대왕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발주가 아주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발주가 좀 됐다 안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유난히 발주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나올 대왕이라는 마필 자체가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하시로 앞에 갖다 붙이는 그런 유형인데, 어쨌든 뭐 편성은 굉장히 잘 만났죠. 또 좀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노련하게 레이스 흐름에 맞게 판단을 해서 앞에 갖다 붙이려면 붙이고 아니면 중위권에서 참고 따라가든지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올라와서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는데, 컨디션은 올라오기 때문에 점에서는 나올 대왕을 요걸 주력 막권으로 가져갔고요. 뉴질랜드 삭스는 지난번에 역시 뭐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2착을 차지했지만 일단 기복을 보이는 그런 유형이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역시 그 무거운 주로 안쪽이 무거운 주로 바깥이 가벼운 주로의 영향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추입이 먹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삭스는 역시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그런 사이고, 시크릿 왕자, 칸누투 이런 마필들도 뭐 적당히 팔렸는데, 시크릿 왕자도 역시 뭐 지난번에 강급이 됐죠. 그러면서 역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승급을 해서 다시 4등급으로 올라온 상황이라면 역시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칸누트 같은 경우도 역시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죠.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원래 이제 이 마필이 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선행을 가냐 안 가냐 그건 중요한데,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무리하면. 그렇지만 컨디션 자체는 뭐 그렇게 싹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 이 1번바 아침 메모리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아침 메모리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충분히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6살짜리 마필이고 걸음은 다 나온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역시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자리만 잡고 레이스 운영한다면 이 아침 메모리에게도 막판 한 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1번마 아침 메모리와 7번마 나올 대왕, 1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마지막 추천입니다. 역시 혼전도가 높습니다. 제타마스터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3번 스마트캣, 또 스마트 클리어,
쇼윈, TG인디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물론 제타마스타를 주력맞고는 가져가야죠. 편성작적인 측면에서는 잘 만났어요.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유리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담 중량이 3.5 좀 많이 늘어났어요. 57.5kg. 최근에 이제 연투를 해냈는데 두 번 다 레이스가 좀 잘 풀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따라서 이 57.5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늦게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제타 마스터가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역시 무시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타 마스터가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물론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뭐 제타 마스터에다가 붙이긴 할 텐데 제타 마스터가 빠지면서 복대복 맞고 엮인다면 더 큰 배당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출전 조수는 9도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뭐 결코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에이스가 아니에요. 스마트캣은 조경도는 역시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편성은 역시 해볼만 하죠. 근데 이 마필은 뭐 전원이 취 마필이기 때문에 제타 마스터처럼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역시 불안 요소고, 여기 이제 스마트 클리어 같은 경우는 요건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는데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외곽에서 한 타임 빨리 움직인다면 스마트 클레어는 요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슈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렇다고 얼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경도를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지만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TG인디는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오는데 요거는 뭐 기적인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TG인지도 요거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노려가는 부평은 역시 따로 있어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타임 빨리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좋아졌고 전개 흐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갑니다. 컨디션도 좋아졌고 한때 빨리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인기 마필들이 뒤에서 다 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말끔히 씻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만 제타 마스터에 붙여야죠. 일단 주력 한 방으로 승부를 보고, 제타 마스터가 늦게 올라올 때도 대비를 해야죠. 복대복 맞고로 엮이면 고배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뭐 그 점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